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렉기쇼!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예지입니다. 자, 하루 쉬고 돌아왔는데 우리 시장 참 역동적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들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코스피 5천 시대를 이야기했던 만큼 증권주가 약진을 하고 있고요. 그쵸. 또 정책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AI 관련주들 그리고 지주사 쪽까지 강하게 오르고 있는 오늘장입니다. 네, 이 시장의 기대감이 여러분의 수익으로 고스란히 연결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랭킹쇼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여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리죠. 자, 먼저 전화 참여 가능합니다. 02-325-8200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종목 진단 요청해 주시죠.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까지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유튜브를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어떤 분들 댓글에 또 오셨나요? 저를 반겨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요? 굉장히 해맑은 표정인데요. 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평소에 못 보던 표정인 것 같은데. 자, 어떤 분이 반겨주신 거예요? 네, 우리 슈팅스타님 예지행 돌아오셨군요. 화사하다. 잠깐만요. 그 밑에 뭐죠? 그 흐리는 하셔야죠. 창행이 갑자기 나이 들어 보이는 건 멍미. 이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확실한가요? 오늘 좋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요? 네, 아니, 좋아 오늘 보이시는데요.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안 좋은 컨디션이라서 약간 비교가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가 그 쉬는 날에 강릉에 좀 다녀왔는데 무리수를 강릉. 강릉에서 좀 친구와 함께 알코올에 많이 좀 절여져서 온 게 아닌가. 피디님 뭐라고요? 강릉에서 뭐 털렸냐고. 강릉에서 강릉이가 털렸냐는 이야기를 해주신 게 맞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강릉이가 털렸으면 여기 못 나왔겠죠? 자, 우리 기자님, 창호의 이재코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호행님 눈이 네. 좀 졸려 보이기는 한다고. 그래요? 눈 이렇게 또렷하게 한번 떠보시겠어요? 또렷하게 좀 보이죠? 네, 지금 숙취가 좀 남아있으신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라고 부정해 볼게요. 자, 드가님 오셨는데,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드가님이 이 말투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항상 안녕하세요 하시는 말투. 그래요. 자, 이 우리뿐만이 아니네요. 여기저기 인사를 함께 나눠주고 계시고. 네. 자, 느티나무님, LG CNS 종목 진단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장초반에 남겨주시면 또 당첨 확률이 높다는 점. 그렇죠. 자, 이렇게 일단 종목 진단 요청 올라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요청이 좀 뜸한 것 같습니다. 사실 종목 진단 요청이 지금 한 종목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이럴 때 빨리빨리 진단 요청을 해주시면 정말 이 예제 거 말대로 당첨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기회를 노려봐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해바라기님, 산정이코님은 그만두셨나요? 그런 건 아니고 휴가 잠깐 갔습니다. 그래요. 휴가, 여름 휴가. 휴가 혹시 계획 있어요? 저는 뭐 방송해야죠. 그래요? 그럼요. 그러면 제가 그만큼 갔다 올게요, 더 많이. 그거는 좀 제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전에 예전에 이렇게 하면은 받아치질 않았는데 이제 잘 받아칩니다. 자, 그리고 빈님께서 기린이 사슴님과 인사를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나경님도 와 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빈님께서 뭐죠? 증통남 하소연 하셨는데 하소연? 어떤 하소연이 그래요. 토마토 찌꺼터 위에 안녕 하소연이라고 그래요. 요즘에 참 받아치기 아재 힘든 개그가 참 말장난들이 좀 점점 유행인가요? 많아지고 있어요. 자, 저는 이런 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평소에? 이게 제 3자의 시선으로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군요. 네. 제가 미처 몰랐어요. 객관화가 좀 되실까요? 맞아요. 드디어 이제 알았습니다. 앞으로 좀 자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러면 일단 인사 좀 나눠봤는데 이쯤에서 오늘의 주제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랭킹쇼 주제는요. 키워드가 이렇습니다. 어떻죠? 키워드 띄워주세요. 코스피 5천. 그렇습니다. 오늘이랑 코스피 딱 어울리는 주제네요. 5천을 바라보면서 이 기대감과 함께 오늘 시장이 정말 잘 오르고 있잖아요. 그쵸. 코스피가 어느새 2,800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고점 돌파했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이제 3천도 멀지 않아 보이거든요. 3천 뚫어내게 되면 진짜 5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의 주제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연간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데는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2023년도 보이는데 최근도 있는데요. 네. 예전까지 상당히 돌아가기도 합니다. 예전 거 바로 머리 위에 몇 년도죠? 2010년인가요, 저게?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 뭐 했어요? 예전 제가 거? 몇 살일까? 2010년이면 15년 전. 교복을 입었나? 교복도 아직 못 입었나? 그런 것 같은데요.
2010년에 혹시 뭐 하셨어요? 잠깐만요. 2010년에 중학생도 안 됐다고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010년 세상에. 잠깐만요. 저는 15년 전이라고 하면 뭐 하셨죠? 저 때 저 마지막 수능 준비를 할 때입니다. 성인이 안 되셨을 때예요? 마지막 아니요. 수능 준비라고 하면 몇 번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아하. 그 군대 갔다 와서 학교 자퇴하고 수능 다시 봤거든요. 오. 26에 새로 들어갔는데 네. 2010년도 그렇죠. 제가 11학번으로 들어갔었으니까 2010년도에는 독서실에서 머리 밀고 공부하고 있을 때입니다. 정확히 제 나이 때 군인 아저씨라고 부를 그 시기셨군요. 그런가요? 잠깐만, 그렇죠. 2010년도에 초딩이었어요? 네? 초등학교였습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네. 세상에, 예지 앵커가 많이 어렸네요. 그럼요. 우리 슈팅스타님께서 잘못 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세대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다양한 시기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2023년, 그리고 2017년, 2022년, 2020년도 있고요. 2010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도 하나씩 떠올리다 보면 투자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이라면 맞아. 이 시기에 이렇게 많이 올랐었지,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저 때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코스피가 올해는 정말 소위 역대급 상승이 나오길 기대해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일단은 5위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5위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문가 또 모시고 종목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재배원 전문가입니다. 네. 자, 평소에는 저희가 랭킹쇼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곤 하는데, 전문가께서는 오늘 주제는 너무나 쉽게 맞추실 것 그러니까요. 같아서 패스하도록 하겠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종목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찾아서 떠나보도록 하죠. 자, 어떤 네. 종목도 올라와 있습니까? 채팅창 좀 볼까요? 매드팩토가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솔트룩스, 역시 오늘 AI 소프트웨어가 강하다 보니까 그쵸. 이 종목 진단도 또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뭐죠? 단박질님, 네. 유창, 뭐라고 나는 올라있죠? 빡빡이. 오. 지금도 해봐요. 멋있을 것 같아요. 저 수능 공부할 때처럼 그 머리를 밀라는 말씀이시죠? 네, 멋있을 것 같아요.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옆에서 이렇게 해맑은 눈으로 이렇게 종용하게 되면 제가 충동적으로 밀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방송 진행할 때 약간의 혹시나 그 불편한 시선으로 보실 수도 있기 아니요, 때문에. 아닌데요? 시청자분들이요. 시청자분들이 해달라고 하시는데요, 지금. 그래요? 네. 저 너무 이렇게 몰아가지 마세요. 저 머리카락 좀 지키고 싶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원만님께서 대우건설도 갖고 계시고요. 종목 진단 조청을 계속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금수저님의 오늘 랭킹쇼 주제 의견은요. 1위는 2020년이라고 말씀을 또 해주시네요. 자, 드가님 그새 딱 눈치채셨죠? 예지행 보통 아니다라는 걸 이제 많은 분들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슈팅스타님도 예지행 책임지신다면 해볼까 합니다. 책임을 안 질 것 같아요, 이분이. 그렇죠. 그리고 성인이면 책임은 본인이 져야죠. 그래요. 우리 또 제작진이 지금 언뜻 보니까 그 머리 빡빡민 사진들을 좀 찾고 있는 거 봐서 이거 합성 안 되나요? 합성? 종목 진단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바로 가보죠. 유튜브 가지아님의 종목인데요. 삼성전기입니다. 추가 매수를 해서 12만 1,900원. 네. 13%를 보유하고 계시네요. 비중이 13%가 보니까 역시 추가 매수한 게 분명한 거죠. 등락이 좀 심한데요. 이번에 꾸준히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번 끊었다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 바로 한번 삼성전기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병호 전문가님, 삼성전기 들어와 있습니다. 추가 매수를 하셨다고 하고 13%까지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 삼성전기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지금 현재 삼성그룹주 중에서는 삼성전기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삼성그룹주가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사셨는데 이게 좀 시대에 조금 맞지 않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2016년도 17년도 그때부터는 삼성그룹주 유일하게 성장주는 삼성 SDI하고 삼성 바이오밖에 없는데 바이오도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삼성 SDI밖에 없다. 그때 10만, 20만 대 80만 가기 전이거죠. 그 다음부터는 지금 삼성그룹주 중에 성장할 수 있는 그룹이 과연 있을까? 주식이 있을까? 그러면 저는 삼성그룹주 중에 그렇게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내가 삼성그룹주를 사야 될 이유는 별로 없어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장기 투자도 그렇고 단기 매매도 그렇고. 그러면
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로 섹터가 있잖아요. 그럼 IT 섹터지만 LG이노텍, 삼성전기, LG전자 뭐 이런 거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못 나가잖아요. 근데 LG전자도 못 나가죠. 그럼 삼성전자는 반도체가 있지만 반도체가 지금 AI 반도체 뒤쳐져서 못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LG이노텍을 볼까요? LG이노텍도 이렇게 지금 현재 못 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 섹터가 못 가는 거죠? 근데 나는 뭐 지금 12만 1,900원이니까 지금 삼성전기가 12만 1,700원이니까 본전 왔으니까 뭐 안 가니까 끊었다 간다. 끊었다가 뭘 끊었다 갑니까? 주식을 샀다 팔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위에 팔고 밑에 살고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세상에 돈 내가 다 벌어요. 확실한 주식을 사서 그 시대에 단기 매매라면 그 시대에 딱 맞는 걸 사가지고 가든지 해야 되죠. 그러면 지금 5월달부터는 아마 동방방송 일등주 TV라고 유튜브만 봤다면 삼성그룹주 중에는 삼성증권을 샀을 겁니다. 제가 4월 30일 날 유튜브에도 다 찔러라. 그리고 이제는 정권 시대다. 5월 초에. 여기서 정권 시대가 오고 있다. 그리고 제가 15년 만에 삼성증권은 지금 15년 동안 가장 큰 주가 상승기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못 가도 11만 3천인데 5만 원이니까 이거는 돌파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1, 2년 동안 5만 원에 사서 배당금만 7.5% 받는데 더블 가서도 3.5%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그룹주는 이게 가장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삼성을 이렇게 치면 삼성그룹주 중에는 삼성중공업도 이미 올라가고 있지만 그대로 뭐 기존 여기까지 상승 요령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상승률이 좀 있으니까 계속 좋아지니까 그동안 뭐 20년 거의 20년 동안 안 좋았다가 이제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단기적인 매매도 이쪽하고 그다음에 삼성물산도 그동안 그렇게 못 갔잖아요. 그러 가다가 이제 저 2015년 가격까지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요것은 왜 지주사니까 왜 갈까? 분할돼 지금 지주사인데 지금 현재 삼성증권은 그동안 그렇게 안 가다가 못 갈까요? 이 3년 전에보다 이익이 2-3배가 늘었습니다. 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러면 앞으로는 정권 시대가 계속 된 거면 요쪽으로 가야 되죠. 내가 IT 좋은 거, 뭐 LG노텍이나 삼성전기를 팔아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거죠. 본격적인 시세가 장기 시세가 시작됐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럴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다고 생각한 것은 대다수 여론조사만 봐더라도 뭐 4월 말이면 거의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럼 가능성 높은데 베팅하는 거죠. 지금 정책 수혜주. 지금은 정책 수혜주가 가는데 IT는 정책 수혜주가 아니죠. 대다수 IT는. 그러면 글로벌 시장에 또 IT가 우역 분쟁으로 성장할 수도 없고 그럼 난 IT 자동차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역 관련 다. 그리고 섹터별로 고성장한 거 빼고는 그러면 보시면 보세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삼성 전기를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고 매물이 많나 여기에. 12만 6천에서 13만 2천 원 사이에 매물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 지금 갖고 있어도 10%가 먹기도 쉽지 않은데 그래도 거의 없고요. 그럼 이것을 사가지고 또 물 타고 아니면 팔았다가 다시 살까요? 이거 하고 뭐 결혼했습니까? 사게요? 앞으로 보유 금지고 이런 것은 그냥 팔고 나오셔서 본전이니까 나오셔서 다른 걸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냉정한 진단이 나왔습니다. 팔고 나오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한 접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 남겨주셨거든요. 삼성전기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댓글도 한번 보고 갈 텐데요. 네. 댓글에서 조금 전에 이 머리 이야기를 했더니 탈모에 네. 대한 이야기가 역시 관심이 높습니다. 이 탈모. 이게 사실은 저는 지금 제작진이 이게 뭔가 제 엄청난 걸 꾸미고 머리를 계신데요? 약간 그 합성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타고 태어나기를 머리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세요? 네,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별로 없어가지고 친구들이 많이 놀렸어요. 머리숱이 왜 이렇게 없냐고. 그런데 요즘 들어서 제가 제품을 많이 뿌려서 그런지 앞머리가 조금씩 녹아나는 느낌이 좀 안 있더라고요. 돼요. 앞머리 소중한데.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좀 속상해서 이 방송하는 동생들한테 얼마 전에 네. 조언을? 꿀팁을? 조언을 구했더니 네. 남자 동생들한테 혼났어요. 왜요? 이 형은 너무 건방지다고. 어떻게 기만이다? 수치 안 줄 거라고 장담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약을 아직도 안 먹었냐. 아니, 약을 동생들이 많이 드시는구나. 미리 다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잔뜩 혼나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피부과를 가보시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진짜로 조만간 가서 약을 타올 예정입니다. 고고식님, 녹아나는 게 아니고 탈모가 시작된 거예요. 아파. 팩트. 아파. 종목 지나갈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상황이커님을 보호해주면서 다음 종목으로 한번 상담을 또 받아볼 텐데 네. 유튜브 느티나무님께서 LG CNS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가 52,000원 정도고 비중은 10%입니다. 이 LG CNS와 관련해서도 찾아보면 일단 1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바가 있고 또 최근에는 외교부의 AI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는 소식도 더해지면서 이 공공기관이 발주한 AI 사업 가운데서도 최대 규모다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장 이후 주가는 3개월째 공모가를 밑돌고 있는 상황이라서 고민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매수가 52,000원에 보유 비중 10%입니다.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2년 뒤에 영업이익 기준 7,600억이고요. 성장이 지금 이건 시스템 구축회사, 시스템 통합회사거든요. 뭐 솔루션 구축해주고 이렇게. 그럼 LG그룹 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캡티브 마켓인 LG그룹이 지금 뭐 공장을 많이 짓는다든지 뭐 그런 건 별로 없잖아요. 지금 2차 전지 하다가 거의 못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한 5조 정도 되거든요. 시가총액이 현재 4조 9천억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분석해보면, 영업이익이 올해 5천억대예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좀 9배 정도인데 이것은, 9배, 영업이익이 9배, 10배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솔루션 회사이기 때문에 마진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무 비율을 이렇게 보시면, 영업이익률 있죠, 여기에. 영업이익률 보니까 10% 이상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주로 7, 8%잖아요. 올해 3분기, 1분기 6.5%. 영업 마진이 낮다는 거죠. 인건비는 많이 들어가지 마진이 낮게 되는 거죠. 마진이 낮은데 그러면 일거리가 계속 규모가 더 많이 수주를 하게 되면 마진이 좋은 과제지만 구조적으로 마진이 두 자릿수를 가기 쉽지 않은 그런 업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AI니까 AI 기업들을 내가 사게 되면 이제 솔루션 지금 AI 솔루션 회사 AI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올해 주가 좋아요. 뭐 팔란티어가 작년부터 뭐 3배씩 오고 하니까 1년도 안 돼서 3배씩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기업들은 최고의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제 뭐 시스템 구축하는 회사나 이렇게 소프트웨어 만들어준 회사들은 마진 적은 우리는 AI에 뒤처졌잖아요. 근데 뒤처졌는데 이게 기존의 솔루션 구축 회사들이 AI 그 구축 생태계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게 대한 의문이 많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팔란티어가 대다수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기관, 관공서뿐만 아니라 개인 기업들 AI 소프트웨어 구축해 주는데, 과거의 1등인 세일스포스라는 10년간 연간 30%씩 증가됐던 이것도 뒤쳐져 있고요. 뭐 오라클 세계 최고의 AI 소프트웨어에서 그냥 소프트웨어에서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즉 새로운 환경, AI 환경에 빠르게 진입해서 그것을 구축해 주려면 우리나라는 지금 AI가 구축되지 않았잖아요. 반도체도 그렇고 다 뒤처져 있습니다. AI 관련된 산업이.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게 하더라도 쉽지 않은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걸로 보여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지금 그렇게 조금씩 실적은 나아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좀 늦더라도 가게 되면 이렇게 55,000원이니까 이렇게 갈 수는 있죠. 그러면 지금 사서 52,000 사봤자 10%도 안 되잖아요, 수익률이. 아니면 5로 돌파해서 저 57,000원 이렇게 돌파했을 때 여기서 사면 추세가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실적 업황이 좋아지고 섹터가 좋아지면 그러면 가겠죠. 그럼 여기서 주식을 싸다고 자꾸 주식을 사면 주식이 가는 게 아니죠. 지금 크게 흘러만 봐도 어떻게 IT 솔루션 회사 중에 LG 거라든지 뭐 이런 거 사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특히 현재 지금 장도 여름장에는 이런 쪽은 가지 않을 걸 보여요. 물론 반등 어느 정도 10%는 가능하겠죠. 장이 좋아하면. 그렇다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반등하면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일봉 목표가를 보시면 12평선 54,700원 목표가 드리고요. 지금은 전체적인 장이 좋기 때문에 밑으로는 하락은 좀 제한돼 있다. 그래서 57,500원 정도 목표가 드리고요. 54,70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여기서 깨지면 안 되니까 49,000원 손절가 드리겠습니다. 반등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마음이 조금은 아프지만 그래도 반등시 매도 의견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뒤에 뭐죠? 피디님, 저 오늘부터 회사 측과 소송 걸면 되는 겁니까? 고급 인력을 이렇게 쓰고 계시네. 실수. 잘못 실수. 나왔다고요? 실수. 아니, 제작진이 진행자를 이렇게 대놓고 희롱하는 게 있습니까? 드가님, 못 본 걸로 하세요. 슈팅스타님, 네. 고고씨님, 방금 그 사진은 우리 모두가 착각한 겁니다. 네, 잠깐 뭐가 스쳐 지나간 것 같은데. 뭐 이상한 게 뭐가 저는 살짝 떴던 것 같은데. 못 봤죠? 못 봤어요. 저도 그냥 뭔가 살짝 화면이 흐릿흐릿해졌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환하게 떠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네? 못 봤어요. 화나다고요? 못 봤어요. 저는 어두웠던 것 같은데 그래요? 삭감했던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자, 후리지아님, 못 본 걸로 하시면 됩니다. 자, 네. 우리는 아무것도 못 본 겁니다. 네. 자, 그래요. 이 제작진이 이렇게 진행자와 함께 승부수를 띄우는군요. 자, 그러면 오늘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재빨리 화제 전환해야 되거든요. 자, 오늘의 주제, 코스피 5천 시대를 바라보면서 기대감을 안고서 코스피가 가장 많이 올랐던 때를 꼽아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 5위부터 알아볼 텐데요. 참고로 5위는 네. 많이 올랐던 때가 아니라 거의 소위 역대급으로 떨어졌던 때입니다. 내렸군요. 자, 충격이 컸던 바로 오늘의 5위를 공개하겠습니다. 5위 공개해 주시죠. 네. 2022년. 2022년입니다. 네, 마이너스 24%예요, 근데. 정말 저 때는 무슨 충격 일이 그 있었죠? 자체였죠.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코로나19 이후에 정말 많이 돈을 풀어가지고 유동성이 쫙 확보되면서 지수가 올라갔다가 너무 많이 풀었어요. 안 되겠습니다. 이거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있어야 그때군요. 하면서 금리 인상을 막 했을 때거든요. 금리를 막 뽑아 올리면서 증시가 쭉쭉 내려갔을 때. 아마 기억을 했을 텐데 3연자의 추억. 3연속 자이언트 스텝, 그 충격 속에 증시가 와장창 무너졌던 기억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2022년도 정말 많이 내려갔던 때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의 추억을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싶었는데 말이죠. 반응이 없으세요? 반응이 없어요. 관심이 아직 쏠려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잠깐 띄웠던 사진 얘기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군요. 사진이 안 뜨지 않았나요? 맞다. 떴어요? 아무것도 안 보셨구나. 떴죠. 아니요. 보셨네. 아니에요. 드가님께서 대서특필 창호행 이적 고려 중이다. 진심으로 조금 많은 생각이 드는 바로 진짜 그 시점입니다. 다음 주에 막 안 계시고 그런 거 아니죠? 안 돼요? 모르겠어요. 네. 오늘 또 뭐가 올라오진 않겠죠. 고고씨님, 아주 예전에 히자이커님 단발컷 이후 파장이 큰 사진. 그래요. 자, 다음 종목 진단을 가보고 싶은데 우리가 또 할 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항상 만나 뵙는 그분을 보러 가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어떤 종목이 여러분의 관심을 많이 끌었을까요? 지금부터 수지 캐스터와 함께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네, 새 정부가 시작되자 코스피는 장중 2,760선을 돌파해냈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인데요. 외국인의 강한 수급이 양대지수와 선물까지 유입되면서 지수를 견인해주고 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어떤 종목으로 확인했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에는 코나이 올라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지역화폐 관련주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코나이는 장중에 59,00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현재는 윗꼬리를 조금 달면서 57,90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현재도 급등세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2위에는 역시 AI 모멘텀 속에서 솔트룩스 올라왔습니다. AI 100조 투자 공약이 부각되면서 관련주로 솔트룩스가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현재도 20% 가까운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3위에는 삼성전자가 미국의 기술주 강세 영향으로 올라왔고요. 4위에는 펩트론이 올라왔습니다. 일라이릴리가 최근에 카미로스와 장기지속형 약물 전달 기술 제휴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펩트론의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오늘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시총도 10위까지 밀려났고요. 이어서 5위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랭크되어 있습니다. 미국 원자력 발전 뉴스에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주력 자회사의 강세까지 긍정적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6위에는 역시 지역화폐 관련주 웹캐시 올라왔고요. 7위에는 하나솔루션입니다. 계속해서 정책에 대한 관련주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기후 에너지부 신설 등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정책 기대감 속에서 태양광 관련주 올라왔습니다. 8위에는 지역화폐 관련주 유라클까지 올라왔고요. 9위에는 SK하이닉스입니다.
엔비디아가 AI 칩인 블랙웰의 생산량 증가에 따라서 올해 매출 총이익률이 상승할 것이란 예상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미국 증시에서 시총 1위까지 다시 한번 올라갔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급등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 디램 시장에서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에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호재가 나오면서 오늘 급등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에 더욱더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10위에는 하나가 올라왔는데요. 상법 개정에 대한 밸류업을 기대하면서 지주사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하나가 눈에 띄는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11위부터 20위도 살펴보겠습니다. 로봇 관련주로 꼽히는 MDS테크가 11위에 올라왔고요. 12위에는 알테오젠 랭크됐습니다. 경쟁사인 할로제임이 제기한 특허 소송에 대해서 머크가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을 미국의 특허청이 정식으로 게시하면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키트루드와 상용화를 기대하고 있고요. 오늘 급등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13위에는 원익홀딩스 올라왔습니다. 역시 상법 개정 수혜를 기대하면서 지주사도 오늘장 뜨겁습니다. 14위에는 새 정부가 코스피 5천을 또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증권주도 상승 랠리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미래에셋증권 14위입니다. 15위에는 역시 신재생 관련주로 꼽히는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올라왔고요. 16위에는 상지건설이 랭크됐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관련주로 주목을 받았었는데 오늘은 세론이 나오면서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16위에 랭크됐습니다. 17위에는 키스트론 올라왔습니다. 새내기주인 키스트론은 와이어 제조사로서 상장 후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100조 펀드로 AI 집중 육성 공약에 따라서 AI 관련주가 랭크됐습니다. 18위에는 BQAI, 19위에는 포바이포가 올라왔습니다. 20위에는 유진 로봇이 올라왔는데요. 로봇주가 현대차 그룹의 로봇 주력 기업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휴머노이드에 특화된 국제 표준 제정에 처음 나선 것으로 제정되면서 오늘장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20위까지 오늘장 뜨거운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그럼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정책 관련 수혜를 받을지 관심이 뜨거운 상황인데요. 하지만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밸류업과 또 지주사, 증권, 금융, 여기에 더해서 AI와 또 에너지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상법 개정 기대감 속에서 가장 큰 수혜주들은 어떤 게 있을지, 또한 연말에 3,000피는 기대해도 되는 것일지, 허니문 랠리는 이번에도 이어지는 걸까요? 관련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코스피 5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증시가 오늘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 허니문 랠리 언제까지 펼쳐질 수 있을지 요거 좀 답변해 주시죠. 네,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요. 이미 주도주는 저는 말씀을 드려서 4월 말에 저는 예측이 해서 맞았으니까 그래서 정권주 시대가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작돼서 상법 개정안이 아마 이달 내로 통과될 걸로 보여서 그러면 지주사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리고 대형 지주사 중에서도 자회사들 실적을 내고 있는 하나라든지 이런 그룹도 두산이라든지 이런 지주사는 좋고요. 그 다음에 정권주는 폭등이 시작됐고 있고 그래서 올해 이제 이재명 정부의 재임 기간 동안 5천인데 저는 5천 포인트를 하려면 우리는 구조적으로 좀 쉽지는 않을 걸로 보이지만 그래도 한 4,200포인트에서 4,500포인트 내외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술적인 여러 가지 분석해보고 그리고 또한 과거의 지수가 올라갈 때 어떤 주도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은 거인의 시세에서 지금은 대형주 시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5월 초에는 지금은 하나솔루션, 지금은 두산엔더빌티, 지금은 삼성증권 시대, 정권주 시대 이렇게 지금 이런 게 이제 이번 시장의 썸머랠리의 주도주입니다. 썸머랠리의 주도주가 이런 거니까 저도 이제 5월 초에 모든 주식 손절 다 하고 마이너스 50% 손절했다면 100% 먹으면 되잖아요. 그럼 3개월 동안. 그래서 딱 미국 주식 1개, 한국 주식 1개, 한국 주식 1개가 정권주였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하면 정권주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핵심적인 종목은 이겁니다. 하이닉스, 미래에셋증권, 하나솔루션, 두산엔더빌티, 로보티저 이 세트입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종목으로 치면 그렇고요. 그러면 반도체 중에서도 중소형 반도체 뭐 오늘 간 것도 있지만 하이닉스가 이번에 시장에 주도하면서도 삼성전자 어느 정도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정권주도 뭐 신영증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 중에 자사주가 많고 그 다음에 저평가되고 배당을 많이 주는 그런 정권주들이 좀 가고 있고요. 그럼 정권주는 다 비슷합니다. 수익률 결과 나중되면.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그 시대의 흐름에 맞는 뭐 로보티즈라든지 뭐 이런 것은 가는 거고, 그럼 지수를 제가 한번 딱 설명을 목표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럼 연말까지 3,000P가 가능한가 이렇게 아까 좀 물어보셨는데요. 3,000P는 지금 2,765인데요. 썸머랠리 때 이미 돌파할 겁니다. 아마 이번 썸머랠리에 6월, 8월 정도까지 9월 10일 정도, 15일까지는 요 3,316을 돌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정을 받고, 올해 뭐 하반기 조정 받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내년에 또 랠리를 좀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려면 4분기 10월 달부터 미국의 경기에 대한 문제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5분의 지수는 이번에 장이 갈 때는 과거 2005년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2025년이에요. 20년이 지나서, 데자뷰다. 같은, 장세가 이어진다. 그러면 모든 주식 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2007년도에는 여기 갈 때가 이제 정권주가 갈 때가 여기가 같습니다. 정권주 시대가 여기입니다. 2005년도와 2007년도인데요. 1년 쉬었다가 주가가 800에서 2000포인트 갔어요. 그래서 거의 3배 정도 갔는데 주가는 정권주 주가가 대다수가 3배 가고요. 2배 갔습니다. 올해 지금 저가에서 기본적으로 2배는 갈 걸로 보여요. 자, 그러면 대다수 종목들 말하는 거예요. 올해 3월 저점에 2배 정도 가고, 여름장에서. 그 다음에 조정받고 나중에 또 갈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번 장에서, 대형주가 가기 때문에, 이것저것 중소형주가 같이 따라가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를 보시면, 코스피 업종 중에서, 코스피, 이제 전체 시가총액, 코스닥의, 시가총액이 낮은, 이제 코스피 100을 보면 상승률이 5% 이상짜리가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코스닥은 그만큼 적어요. 왜 이렇게 하나라는 대형주들이 이렇게 세계 미래에셋, 두산이라든지 삼성에서 이런 초대형주들이 하루에 10%씩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소형주를 갖고 코스닥 중소형주는 소외된 주식과 2차전 이렇게 갖고 있으면 이 장에서 연업장 소외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장은 올릴 때 돈이 누구에 있냐면 기관과 외국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관과 외국인 사는 주식들이 지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가 그러면 가는데 지수가 지금 삼성전자를 강하게 끌어올리는 건 아니고, 지금 삼성전자를 강하게 끌어올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하이닉스를 올리자. 하이닉스를 올라간 거는 D램 같이 D램이 있지만 하이닉스가 AI 반도체잖아요. 그래서 지금 AI 펀드도 조정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관련된 수혜주가 SK하이닉이 훨씬 더 강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지수가 가면서 핵심 주도주들만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수 보시면 종합주가식 과거에 한번 지수가 시작하면 나스닥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지수가 같습니다. 이게 시세 형성 원리인데 항상 갈 때는 어떤 이슈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밸류 상법도 개정되고 밸류 프로그램을 강력히 자사주도 소각하는 쪽으로 가고 여러 가지 하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재벌에 대한 이제 재벌 체제이기 때문에 주가가 못 간 그 측면이 다시 원상태가 되면 배당도 많이 주는 걸로 가고 하면 그러면 지수가 가게 됩니다. 지수가 갈 때 주로 코스피, 나스닥도 마찬가지지만 시작할 때는 100%씩 가죠. 그래서 큰 새로운 추세가 있을 때 일본을 같은 보면 일본은 세계 지수도 일본을 보시면 일본은 우리는 따라갈 수는 없지만 일본은 20년 동안 성장을 못했습니다. 성장을 못해도 주가를 보시면 2011년도부터 2년부터 시작해서 끝없이 올라갔습니다. 지수가 저점에서 5배씩 이렇게 갔어요. 5배, 6배씩. 끝없이 올라갔죠. 한 15년 동안 계속 올라갔어요. 경기는 그렇게 좋아진 건 아니에요. 20년 동안 경기가 나빴다가 경기가 좋아진 게 아니라 이게 돈을 계속 풀어서 금융시장을 살린 거예요. 금융시장 살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발생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빚이 국채를 외국인들 3분의 1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돈을 풀 수는 없지만 그렇더라도 최소한 밸류 프로그램 강력한 3법 개정도 강력 주주 친화 정책을 쓰게 되면 가는 주식들은
지금 오늘 센 종목들이, 섹터들이, 주도해서 당연히 여름에 3,300도 갈 수 있다 보고요. 장기적으로 2028년도까지, 27년도까지 한 4,500포인트 내외, 4,200포인트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 특히 종목 상담할 때는 때로 단호한 모습을 좀 보여주셨는데 네. 이번 질문과 관련해서는 허니문 랠리의 썸머 랠리까지 3,000피는 거뜬하고 네. 4,000시대도 온다 이런 이야기. 와, 얼마나 4천, 좋을까요? 뭐 5천 이런 게 진짜 현실로 오게 되면 진짜 즐거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까지 손실 어마어마해졌잖아요. 그쵸. 몇 년 동안 고생만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계속 쭉 올라가서 손실을 만회를 하고 수익까지 가져간다면 이거는 뭐 방송도 재밌는 거죠. 고생한 거 보답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요. 저도 감정이입이 확 되네요. 자, 그러면 일단 기대감을 안고 종목 진단을 하나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이 금빛 ENG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거든요. 2차전지 정말 고생 많았죠. 장비 대표주입니다. PNT로 가보죠. 자, PNT의 매수 가격은 5만 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아, 이 손실이 큽니다. 사실 5만 원도 주가가 좀 많이 내려갔을 때였는데 그쵸. 거기서 더 파고 내려온 겁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32,250원. 얼마 전에는요, 심지어 3만 원도 깨졌다고 했습니다. 신저가 기록을 했죠. 자, 그럼 PNT 과연 여기서 발빠른 반등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빨리 털고 나와서 다른 종목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일단 이 PNT 지금부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PNT는 장비 회사입니다. 전극 장비 회사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쪽에 장비가 이제 납품이 많이 되려면 2차 전지 산업이 좋아야 되잖아요. 2차 전지, 자동차 전지 산업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자동차 전지 산업이 아직 내년에도 공급 가행이 해소될지 불투명하고 저도 27년도까지 공급 가행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원래 27년도 똔똔이라고 봤는데 수요와 공급 일치할 걸로 봤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좀 더 많을 거라. 그런데 이제 미국이 IRF도 지금 다 여러 가지 하면 취소하고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라인업을 계속 하다가 제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지연이라든지 연기라든지 취소를 시키면서 그러니까 그 사이 중국만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설 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2차 전지를 막연하게 지금도 업황이 불투명한데 올라갈까 생각하고 이렇게 많이 빠졌으니까 드디어 이제 장도 좋아지니까 2차 전지가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아침에 또다시 이제 친환경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니까 2차 전지가 좋을 거라 해서 2차 전지를 아침에 막 7% 8%씩 막 5% 오르다가 지금 단일화 제대로 제자리 가고 마이너스 가는 것도 생기고 그러죠. 보스콜진수 마이너스 가고 SDI도 마이너스 오고 대다수 에코프로도 보시면 아침에 주가가 이렇게 7% 가다가 지금 3%예요. 자, 왜 그러냐면 이 주식들이 전부 다 시가총액이 높아요. 막 10조짜리, 5조짜리, 20조 이런 주식이 개인만 사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관과 큰 손들이 외국인 사야만 가는데 그러면 외국인들 사야 될 이유는 당연히 그 기업의 실적이 좋아져야만 가는 거죠. 지금 당장 6개월 뒤에. 그런데 올해 불투명, 내년에도 불투명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갈 수 없어요. 그럼 PNT도 마찬가지로 올해 영업이익이 PNT 같은 경우도 지금 3월 달까지 1분기 영업이익이 62% 줄고 매출도 25%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아질 거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객관적 분석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빠져서 음모론에 빠져서 사는 것처럼 우리끼리는 2차 전지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2차 전지끼리만 계속 합리적 이성적이 맞지 않는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이제 바닥이니까 올라갈 거다. 바닥이라 주식이 물론 바닥이 올라갈 수도 있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BNT도 장비주인데 장비가 어디에 더 갈 때가 지금은 실적이 괜찮게 나온다 하더라도 앞으로가 문제죠. 그러면 갈 수가 없는 거. 그럼 제자리 내려가는 거예요. 전부 다. 이거 4천짜리가 올라갔죠. 아직도 3만 원 엄청 비싼 겁니다. 실적이 개선이 급격히 되지 않는데 그러면 거의 외국계에 있는 미국에서도 뭐 리튬주도 90% 빠지고 가듯이 우리나라 뭐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뭐 빠지고 거래 정지 이런 것도 있듯이 PNT도 보면 여기 8만 원이잖아요. 4만 원에서 8,900원 90%지만 반타전 기본이 아직도 바닥이 아니에요. 바닥이랑 원리본 끝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계속 2차 전지 들고 있으면 이 장에서 4,000포인트 가도 다 소외됩니다. 3,000파이도 소외되고. 그러니까 개인들이 지금 장이 좋으면 내가 회복할 거라고 생각하면 오판이다. 왜냐하면
시장 간도 저끼리 다 기관과 외국인끼리 다 지금 해먹고 있는데 개인만 소외돼 있잖아요. 그러면 소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야 되죠, 빨리빨리. 그래서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주도주로 가시는 게 낫고, 만약에 BNT 같은 것도 손절하면 60%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럼 60%를 가야만 5만 원 가니까, 회복하니까 32,000원에 팔아서 60%짜리, 그러면 나는 100% 갈 수 있는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그 주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결정을 했으면 가능한 것. 예를 들어서, 자, 미래에셋이에요. 그럼 5월 달에 이렇게 샀어요. 그죠? 그럼 지금 현재 5월에 사도 이미 11,000원에서 70% 올라왔어, 50% 올라왔습니다. 지금 사서 60% 간다면 6,000원, 6,000원, 그럼 10,000원 올라야 돼. 27,000원 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럼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럼 길게 보면 가능하죠, 당연히. 저는 뭐 33,000원 돌파한다고 보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라 좀 길게 보면. 그래서, 안 그러면, 몇 개 종목 중에서 계속 10% 비중이라면 BNT가 2차전이가 10% 다른 것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대다수 개인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장비주는 현재라도 팔고 나와서 다른 걸로 교체하시고 아직까지 뭐 고점 대비해서 이건 덜 빠진 거죠. 다른 2차전 대비해서. 그래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BNT 살펴드렸습니다. 주가가 좀 많이 내려가 있지만 여기서 좀 과감한 판단, 냉정한 판단을 또 해보시고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손실 좀 많이 줄이면서 나중에 또 수익으로 귀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BNT까지 종목 진단을 받아봤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최병원 전문가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죠. 자,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받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요. 유튜브 좀 볼까요? 댓글을 보니까 예. 또 창원커님 강릉 갔다 오신 거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데 그래요. 큰 손실 왔겠다고. 숙취가 큰 손실의 최대적 아닌가요? 그렇지만 저는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쯤이야 거뜬하다? 저는 사실 그 운동하고 나서 바로 직후에 먹는 그 술 한 잔이 정말 맛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많이 먹을 것 같다. 그러면 네. 운동을 더 강하게 합니다. 그래요? 그 몸에 안 좋지 않아요? 일종의 괜찮아요? 동기부여가 돼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논문 하나를 슬쩍 본 적이 있는데 이 알코올이 물론 근력의 그러니까 근육 생성의 100%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네. 방해 요인이 되긴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합성이 되긴 해요. 안 하는 것보단 낫다. 그렇죠. 운동만 한다면 알코올이 좀 들어간다고 해도 근육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알코올을 먹기 위해 운동을 하는 것도 좀 있으시죠? 정확히 짚었어요.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제가 참 많은 분들이 한심하게 볼까봐 아니죠.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모두가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손실? 상관없어요. 네. 자, 즐거움이 더 우선이죠. 자, 그러면 다음 종목을 가기 전에 오늘 레키쇼 주제입니다. 코스피가 가장 많이 올랐던 해를 보고 있거든요. 자, 5위는 안 좋았던 해였는데 4위부터는 진짜 좋았던 때입니다. 자, 그러면 4위 과연 몇 년도일지 한번 4위를 공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4위입니다. 띄워주시죠. 2023년? 오, 최근인데요? 18.7% 그래요. 2년 전이잖아요. 네. 잠깐만요. 이젠코가 언제 들어왔죠? 토마토 TV? 저는 작년이요. 그럼 2023년에 없었겠군요. 그럼요. 저 때가 2차전지 조금 전에 2차전지 종목했잖아요. 네. 2차전지 잘 나가던? 광풍이 그 시기군요. 말로만 듣던 그 시기. 맞아요. 그날 전 정확히 기억합니다. 2023년 7월 26일 오후 1시쯤까지 이렇게까지 기억을 하신다고요? 왜냐면 그때 랭킹쇼 딱 1시 반쯤에 종목 진단할 때 2차전지 종목들이 말도 안 되는 변동성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실시간 종목 진단하면서 이럴 수가 이거 있다고? 오류 아닌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을 몇 번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정말 하여튼 그때까지는 상반기에는 내내 2차전지만 갔었죠. 그래서 엄청난 상승이 있었던 바로 그 해였습니다. 자, 그래서 2023년이 오늘장 4위로 랭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1, 2, 3위는 그때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러게요. 그렇게 폭풍 상승했던 해를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서 앞으로 올해도 많은 상승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전문가님 모셔볼까요? 네. 이번에는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기수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자,
신규 전문가께도 오늘 질문을 드리려다가 여기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상승률 얘기하면 뭐 당연히 정답을 맞춰주실 것 같아서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종목 진단 요청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을 하나씩 찾아서 가볼 텐데 여러분 지금 종목 진단 요청이 조금 뜸해졌거든요. 02-325-8200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편하게 종목 진단 신청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 명과 매수 가격 비중까지 남겨주시죠.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 잠깐 좀 볼까요? 네, 저한테도 오늘부터 운동에 올인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 저는 여기 저희가 스튜디오부터 저희 그 대기하는 공간에 가려면 계단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계단만 올라가도 제가 한참 헐떡이면서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런 말을 많이 해요. 항상 뭐 헉헉거리면서 오길래 뭐 했냐 하면은 계단 올라왔다. 3층까지 걸어올 세 개입니다, 3개. 3층까지 걸어올라는데 너무 이제 헉헉거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 짧은 계단이어도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맞아요. 사실 제 생활 저도- 속 운동이에요. 저도 사실 그렇긴 합니다만 혹시 잠깐만요. 평소에 운동해요? 안 하죠. 숨쉬기 운동? 이 그래요. 정도? 조만간 PT를 좀 한번 해보는 걸 적극 근데 제가 추천드립니다. 근수저예요. 근수저예요? 네. 근육이 많아요? 네. 어? 타고났어요 좀. 전혀 아닐 것 같은데. 에이. 그 근거가 있나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체력장 같은 걸 잘 했었어요? 그 인바디도 재보고 뭐 이렇게 해봤죠. 그래요? 다 근거가 있습니다. 부러운데요? 인바디, 저는 지금 인바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 진단 본격적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자, 나만 좋은 서포터님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이 전설적인 종목이 나왔군요. 삼지건설. 삼지건설. 와, 이거 대표적인 이재명 테마주로 유명했던 종목이잖아요. 정말 그 강심장만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종목. 이게 몇 연상이 나왔었죠? 거의 7연상? 더 됐었나요? 더 나왔던 것 같아요. 한 10연상 가까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와, 엄청난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번 매수 가격이 이거 어떡하죠? 24,000원. 24,000원에 10%입니다. 지금 오늘 18%가 빠지고 있고요. 15,000원입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이제 대통령 당선이 됐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죠. 그렇죠. 이게 다시 24,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이분이 테마주로 정점일 때 절반 말고 당선된 후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상패 위기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 진짜 걱정이 너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고민이 너무 깊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좀 맡겨보도록 하죠. 자, 신기수 전문가님, 삼지건설입니다. 이 단기간에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뭐 쉽습니다. 그냥 파셔야죠, 지금. 제가 지난주에 계속 이번 테마주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매도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상담 내용 중에 당선되면은 절반 팔려고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테마주의 속성을 이제 모르고 들어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테마주라는 것은 꼭 정치 테마주뿐만 아니라 막상 D-Day가 오게 되면은 재료 노출성으로 오히려 하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전부터 하락을 하다가 D-Day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완전히 오늘도 이제 거래량이 빵 터지잖아요. 다 팔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테마주는 D-Day가 있는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이런 대선 테마주나 이런 종목, 이런 경우에는 그 전주에는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 파셔가지고 갖고 또 언제 올라올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그래도 이제 그 정점에서 절반 매도하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수익을 좀 내신 거니까 지금 파셔도 수익 난 거랑 손실 난 거랑 합하면 그래도 수익이 조금 더 있으시네요. 미련 없이 지금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상지건설이었습니다. 이 10연상을 기록했던 정말 무시무시한 폭등이 나왔던 종목이죠. 재료 소멸입니다. 이거 지금 더 끌고 가서는 고민만 더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쓰라린 마음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당장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이 손실을 메워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지건설 살펴드렸습니다. 네, 댓글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저한테 복근이 있을 것 이야, 같다. 그래요. 정말 희망사항 아닌가요? 혹시 복근 있으세요?
복근은 당연히 있죠. 당연히? 당연히 있습니다. 아, 기만자네요. 다만 지방에 살짝 가려져 있는 게 조금 아쉬울 뿐이죠. 그렇게 치면은 저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알이 좀 작을걸요? 아니에요. 이거 보여드릴 수도 없고. 저는 사실은 그 10대 때부터 저도 좀 근수저여서 네. 그때는 심지어 말라가지고 복근을 저는 20대 중반 정도까지 한 번도 뱃살이 잡혀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그럴 수가 있어요? 예, 저는 운동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10대 때부터. 그 10대 때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게 윗몸 일으키기 한 1200개까지인가 하고 그다음에 안 세고 막 이랬던 적이 있어요. 1200개요? 제가 약간 그때 10대 때 그 이소룡 알죠? 이소룡의 제가 추종자였기 때문에 맨몸 운동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정말 그때는 맨몸 운동이 사실 제일 힘든 운동 아니에요? 정말 힘들죠. 그때 막 이소룡 따라서 이 한 손가락으로 이 팔굽혀펴기하고 이런 거 막 따라하고 정말 그때 지독하게 했었습니다. 드가님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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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게 되면은 아마도 좀 덮여 있지 않을까. 나중에 제가 좀 관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요 종목 진단은 계속 오고 있거든요. 네. 하일정님의 에코프로 2차 전전 올라오고 있고 SSNK님의 한솔케미칼 그리고 에코앤 드림이겠죠.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 AI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종목 진단 계속 올려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또 종목 하나 더 가볼까요? 네, 이렇게 종목 진단이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함께할 종목은 순이님께서 보내주신 포스코 엠텍이고요. 네. 매수가가 14,500원을 15%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 포스코 엠텍이 지난 1분기에는 적자로 전환을 하면서 실적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지금 많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특히 매수가도 하회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도 고민이 깊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예, 포스코 엠텍은 이제 지금 뭐 하는 사업은 이제 철강 쪽 관련 사업을 하고 있죠. 근데 철강 관련 사업이 지금 좋으냐 그러면은 뭐 관세도 올라가고 하면서 일단 철강 쪽에는 좋지 않죠. 단지 이제 포스코 엠텍은 포스코 그룹 내에서 포스코의 어떤 후광 효과가 좀 있죠. 그 내부에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다른 데보다는 좀 나은 형편이긴 할 거예요. 포스코가 일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철강 쪽 관련해서 지금 관세 우려 때문에 하반기 철강 산업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철강 쪽은 일단은 전망이 안 좋다 봐야 되고, 두 번째 이제 리튬 사업을 하기 때문에 포스코 엠텍이 2차 전지 관련주로 지금 돼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은 뭐 지금 현재 그 업황이 너무 안 좋고 2차 전지 캐즘 바닥이 어디냐에 대해 가지고도 아직도 바닥이 전망이 안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2차 전지주들은 자체 동력이 아니라 시장 타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섹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은 시장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코스닥에서 결국에는 2차 전지 아니면은 바이오 쪽을 올리게 될 텐데 결국 시장 반등이 나오면 2차 전지도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섹터 반등이 이번 여름에는 한 차례 또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포스코 엠텍도 섹터 반등이 좀 나올 걸로 봅니다. 그때 이제 빠져나오실 필요가 있는데 가격은 본전가까지는 바라지 마시고요.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면은 13,800원 정도, 13,300, 좀 이제 보수적으로 잡으면 13,300원 정도인데, 예, 조금 이제 뭐 많이 본다면은 13,800원까지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3,300에서 800 사이에서 분할 매도할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럼 나는 여기서 올여름 반등이 나올 거니까 여기서 물타기를 해가지고 평단가 낮춰서 나오면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제 지금 있는 물량만 가지고 기다리셨다가 약손실권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철강 쪽에는 일단 관세 관련 뉴스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름 안에 2차 전지 업종 전반에 반등이 한 번은 있을 거다. 이렇게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 시점에 손실 보더라도 조금은 벗어나는 전략을 챙겨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구간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 진단 하나 봐드렸고요. 꽃가신님, 맞습니다. 에코앤드림입니다. 그렇죠. 꽃가신님께서 위에 에코드림이라고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잠깐 정정을 좀 해드렸죠. 네. 자, 그리고, 뭐예요? 아임열님, 방금 예지행 목소리 에코 들어갔다고. 에코 넣었어요? 노래방인가요? 혹시 노래방 좋아하나요? 아니요. 좋아하시나요? 저는 좋아해요. 잘 부르시나요? 그냥 좋아해요. 잘 부르시는 것 같은데요. 그냥 보통 좋아요. 좋아하는 분들이 잘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저 스스로를 알아요. 저는 노래를 좋아하지만 선천적인 음치박치여서 참 그냥 좋아만 합니다. 그럼 같이 가신 분들이 좀 괴로운 스타일. 저는 혼자도 자주 가요. 코인 혼자 노래방 가면 좋아하거든요. 진짜 잘하시는 거죠. 네, 아니에요. 정확히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자, 드가님, 차고행님 어필하는 거 보소. 저 어필한 적이 없는데요. 저는 노래를 좋아할 뿐 잘하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예진 춤을 잘 춰요? 제가 또 이거, 모르세요, 혹시? 관상에 춤이 없는데?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춤을 뭐 배웠나요? 그거 동아리 했었죠, 동아리. 방송 댄스요? 네. 방송 댄스도 하고, 걸스 힙합도 하고, 저 많이 했죠. 관상에 춤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정화앵커님은 관상에 노래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요. 저도 춤 좀 춥니다. 그래요? 저는- 춤도 관상에 없으신데. 근데 제가 관상이 없지만 그냥 제가 쳐보고 싶어서 막춤? 자이브 알아요, 자이브? 자이브? 차차차 이런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제가 자이브로 대회도 나갔다 왔습니다. 무슨 대회요? 자이브 대회요. 상 타셨어요? 6위. 참여의 의의를. 그렇죠. 어쨌든 뭐 그래요. 자, 예지행 어느 클럽 가시나요? 그건 나중에 제가 방송 이후에 한번 추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지나갈게요. 이번에는 어떤 거 볼까요? 판타지 기사님의 종목입니다. 네. 한전기술인데요. 68,000원에 10%의 단기, 중기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오늘은 딱 보합이네요. 자, 그러게요. 한전기술. 최근에 원전주들의 흐름이 워낙에 좀 강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래서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자, 단기간에 한 번 더 솟구침이 좀 나와줄 수 있을지 알아봅니다. 자, 전문가님, 한전기술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한전기술은 근간에 이제 원전주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근데 한전기술을 가만히 보세요. 주가 흐름을 7만 원을 못 넘고 있죠. 원전주들이 그렇게 좋을 때 7만 원에서 계속 막힙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두사에너빌리티 원전주의 대장주인데 이렇게나 많이 올라왔어요. 그럼 두사에너빌리티가 여기에서부터 또 뭐 5만 원 가고 6만 원 가고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이제는 이제 숨이 좀 막히는 때까지 많이 올라왔다라고 봐야 돼요. 뭐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지만은 얼마나 더 가겠어요.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가 한창 시세를 엄청나게 내던 그때에도 한전기술은 7만 원을 못 넘었는데 앞으로 그러면은 뭐 한전기술만 따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저만큼 갔으니까 한전기술도 이제 따라가겠지. 그리고 키 맞추기 형태로 이번에는 한전기술이 뭐 8만 원, 9만 원 갈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이 주식시장의 어떤 그 생태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한 섹터, 테마가 됐든 또는 뭐 어떤 이제 그 업종이 됐든지 간에 그 안에서의 대장주는 이렇게 날아가요, 원래. 대장주들은 이렇게 날아가지만 근데 소외되는 종목들은 대장주를 따라갈 수 있냐? 그럼 절대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한전기술은 이렇게 원전 쪽에 좋은 일이 있어도 7만 원을 못 넘는다면은 한전기술은 이젠 7만 원 못 넘는 걸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침 초반에는 민주당 정부 들어서면서 또 뭐 원전 좀 압박하는 거 아니냐 싶어가지고 살짝 좀 원전주들이 숨고르기가 좀 나왔었는데 다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를 보게 되면은 또 올라가고 있죠. 한전기술도 아마 또다시 한 8천 원 정도까지는, 본연가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은 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만약에 이번에 두산에너빌리티가 꺾이게 돼버린다면 여기에서 이제 고점을 못 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밑으로 이제 빠져버린다면은 그러면 한전기술은 많이 못 갔으니까 많이 안 빠지겠지가 아니라 한전기술은 더 먼저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한전기술은
6만 원이 깨지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깨지면 이제 빠져나오셔야 되고요. 올라가면은 6만 8천 원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6만 지금 481선이 6만 5,500원 정도 있네요. 그러니까 6만 5천 원 부분까지 반등이 나오면은 그냥 매도하고 나오세요. 그리고 뭐 거기까지 살 좀 얼마 안 되는데 손실이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장에서는 한 10% 정도 손실이신데 한정기 하시려면은 두사에너빌리티가 좀 눌림목 왔을 때 오히려 거기 들어가시는 게 낫고 원전을 하시려면은 한정기술은 뭐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매도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6만 5천 원 살짝 넘어갈 때 매도하셔도 되고 어쨌든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으니까요. 6만 원 손절선은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한전기술 살펴드렸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시장이 올라가는 기대감이 있을지라도 더 잘 갈 만한 종목을 선택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고스란히 또 하게 됩니다. 이 원전 관련된 종목 가운데서도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대장주로 차라리 접근을 하셔야지 한전기술은 여기서 최고 베스트 선택이 될 수는 없다는 점 명백히 말씀을 또 해주셨죠. 자, 이렇게 한전기술까지 종목 진단 받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을 보니까 매수 문의에 대해서도 남겨주고 계신데 저희가 네.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뿐만 아니라 앞으로 매수할 종목에 대해서도 남겨주시면 상담 그렇죠. 받으실 수 있으니까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람이려온님께서 매수 문의가 펩트론이 들어왔군요. 저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그렇죠. 아까 완전 놀라시더라고요. 와, 아니 펩트론이 이게 그렇게 작은 종목도 아니고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0손가락 안에 꼽혔던 종목이 그러니까요. 한 하루아침에 번에. 진짜 이렇게 한가로 내리꽂다뇨. 와, 오늘 정말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진짜요. 이 펩트론을 기존에 갖고 있었던 분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오늘 시장은 이렇게 좋다는데 그러니까요. 전혀 체감을 못하실 것 같아서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매수문이 이럴 때 또 기회를 또 노리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계속 또 종목 진단을 가볼 텐데 이번엔 어떤 거 좀 볼까요? 네, 유튜브 이선희님께서 대한전선 올려주셨는데요. 매수가가 14,400원이고 보유 비중은 10%입니다. 이 대한전선과 관련해서 또 찾아보면 최근에는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내면서 전력설비 관련 쪽이 또 주목을 받기도 했었고 또 오늘 이야기가 나온 이재명 정부와 관련해서도 AI 공약 속에서 전력과 전선 인프라가 필수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또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매수가 14,400원에 보유 비중 10%인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예, 대한전선 뿐만 아니라 전력 관련주들은, 그 하반기 때 상당히 시세를 한번 또 낼 겁니다. 지금도 반등들이 다른 종목들은 반등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전력 관련주들에 대한 이제, 재평가가 이제 하반기 때 한번 또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전력 관련주들은 또 아직까지도 상승폭이, 여력이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이제 가지고 있던 프로젝트가 좀 미뤄지게 되면서 1분기 때 실적이 예상치를 좀 하회했습니다. 그래도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해서 6% 정도 덜 나왔고 매출은 오히려 8% 증가했으니까 작년 정도는 해냈어요. 그래서 나쁘지는 않았다. 하지만 기대치에는 못 미쳤다. 그리고 그 기대치에 못 미칠 거라는 이제 선반영이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하락에 이미 반영이 돼 있죠. 하반기 때 이제 이연됐던 부분이 이제 매출로 잡히게 된다면은 이제 매출이 분명히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정해져 있는 지금 이미 계약이 돼 있는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전력 쪽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그 수요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지금 걱정거리는 이제 관세 문제죠. 이제 미국 쪽에서 전선 같은 것들을 지금 깔아야 되는데 못 가는 이유가 활발하게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이제 그 가격이 올라가서 그러는 건데 관세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는 아마 통상협상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을 미국 쪽에서 완화를 시켜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데이터 센터 지어야 되는데 데이터 센터 한 군데만 지어도 몇 조 프로젝트고 그 몇 조 프로젝트 내에서 전력 설비가 3분의 1 이상을 차지를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지금 관세 그렇게 매겨가지고 감당을 하겠어요. 그래서 기업들은 분명히 이제 행정부한테 로비를 하게 될 거고 압박도 하고 하면서 이쪽에 전선 관련해가지고 관세는 분명히 좀 완화가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탄다면 어쨌든 시장은
이제 늘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한전선도 하반기를 기대를 해볼 수 있다. 하지만 10% 정도는 일단 가지고 있기에 적당한 것 같아요. 속도를 지금 엄청난 속도로 나올 것이냐 이거를 지금 뭐 예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일단 그 정도의 비중만 가지시고 17,000원 정도까지 일단 뭐 하반기에는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보유가 가능하다. 그리고 17,000원 정도 왔을 적에 거기까지 올라왔다는 소리는 뭔가 탄력이 붙었다라는 소리거든요. 거기서 팔지 마시고요. 17,000원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거기에 상담 한번 더 받아보시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는 편이니까 17,000원까지 올라온다면 그때 다시 한번 또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또 이어서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 진단 중에 이쯤에서 오늘의 랭킹쇼 주제죠. 코스피 연간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해를 꼽아보고 있습니다. 3위 한번 공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3위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3위는 바로 2017년도입니다. 무려 이때 21% 많이 올랐네요. 엄청나게 올랐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때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딱 두 종목 있죠. 뭐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저때 지수 상승은요, 반도체 슈퍼 사이클 해가지고 이 두 종목이 반도체가 다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억에 아직도 좀 젖어드는 분들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로 아마도 수익 꽤나 아주 든든하게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경험 있는 분들 한번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진짜 저도 지금 주변 분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은 네. 우리 좋았잖아. 약간 이런 전형적인 종목이 아닌가 딱 그 시기군요. 2017년과 함께 1, 2위 중에 또 한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와, 근데 이것도 8년 전입니다. 시간 진짜 빠르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또 정수지 캐스터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1시간 동안 달라진 투자자들의 관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위에는 이스트에이드가 새롭게 올라왔는데요. 100조 원 규모의 인공지능 투자 공약에 AI 관련주가 올라왔습니다. 이어서 10위에도 코난테크놀로지 올라왔습니다. 장중에 33,650원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현재도 급증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스트에이드는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단 것과 비교해서 코난테크놀로지는 비교적 잘 버텨주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11위부터 20위도 살펴볼게요. 14위 BI 매트릭스가 새로 랭크됐는데요. 포스코의 생성형 AI 기반의 매출 분석 시스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내외 대기업에서 수주 러쉬가 줄이고 있는데요. 이 소식이 나오면서 2시부터 대량 거래량이 유입되면서 장중에 17,790원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현재도 19% 가까운 급등세, 현재 더 상승 탄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16위에 마음 AI, 역시 AI 관련주가 대거 올라왔는데요. 22위에는 셀바스 AI까지 올라왔습니다. 100조 원 규모의 인공지능 투자를 기대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게 몰리고 있습니다. 18위에는 현대건설 올라왔는데요. 3주 내에는 더욱더 강력한 상법 처리를 기대하면서 건설주까지 랠리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투자자들의 관심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종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AI 관련주가 앞으로 공약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음 AI와 시선 AI도 또 상한가까지 올라섰고 코난테크놀로지와 BQA, 솔룩스 등 여러 가지 종목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1호 공약인 AI, 그렇다면 관련주 중에서 우리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1호 공약 AI 수혜주 옥석 가리기. 그렇죠. AI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로 숫자 찍혀 나오는 종목이 거의 뭐 전무하다고 그렇죠.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과연 전문가님, AI 관련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AI 관련주들, 우리나라에서 지금 주식시장에서 움직이는 AI 관련주들은 대부분 다 그 테마주들이죠.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뭐 정책, 뭐 돈 투입한다고 하니까 이제 움직이는 건데,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그 돈을 투입을 하는 게 그 돈들이 어디에 들어갈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 짓고, 그리고
AI 그 슈퍼컴퓨터 들어오고 그거 돌리는 비용 이런 거에 돈이 초반에 다 투입이 되죠. 그리고 AI 모델 학습시키고 이런 거에 투입이 되지 지금 시장에서 AI의 상품을 내놓은 그 회사들 상품을 정부가 다 써줄 것이다. 그 돈을 투입을 해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상품을 내놓은 회사들이 대부분이죠. 지금 주식시장에 상장된 AI들, 코난 테크놀로지 오늘 잘 가는데 뭐 이런 회사도 마찬가지고, 마음 AI를 비롯해서 다 소프트웨어, 나름대로는 뭐 다 열심히 만들었고, 독특한 부분이 많지만, 근데 사실 AI는요, AI의 성능이라는 것은 돈에 비례합니다. 투자금에 비례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영세업체들입니다. AI 시장 내에서는. 근데 그런 영세업체들이고 그런 영세업체들이 앞으로 그러면은 실적이 엄청나게 뭐 증가할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면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AI 관련주들은 다 그냥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거고 분명히 어떤 시점에서 주가를 다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단지 그 시점이 어디냐를 따져볼 수는 없죠. 테마주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옥석을 가리기가 힘들어요. 그쪽에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서는. 그래서 그쪽에는 전부 다 옥은 없다. 다 석이지만, 하지만 테마성으로 조금 더 움직일 수는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단지 정부에서 그러면은 AI에 투자를 할 때 안 할 수 없는 것이 시설 투자죠. 주변 시설 투자. 전력 시설을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AI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현대일렉트릭 같은 이런 전력 설비주들이 오히려 또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투자를 하려면은 부지 사고 그리고 전력 설비 같은 것들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실제 전력을 만들어내는 발전 쪽이죠. 지금 아무리 민주당 정부라고 해도 지금 AI 쪽에 투자를 하려면은 원전 쪽을 등한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전주들은 한동안 계속 살아있을 거다. 왜냐하면 체코건도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원전주들도 계속 봐야 된다. 근데 원전주를 그러면 지금 들어가느냐, 이제 그 얘기는 아니고 조정 들어와야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원전주들도 계속 살아있을 거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AI 정부 쪽에 실제 찐 수혜주들은 아마도 이제 이런 설비 쪽과 관련된 그런 쪽들 종목들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AI자가 딱 붙어 있으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1차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AI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찐 수혜주는 아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그쪽이 테마주기 때문에 조금 더 움직일 수는 있다. 이 얘기는 접근하실 때 분명히 테마주로 접근을 하시고 언제 매기가 빠질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을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 오늘 정말 무더기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가 아니라 옥이 없다라는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채팅창 좀 볼까요? 오늘 또 그 슈팅스타님께서 시황 중계를 해주고 계시는군요. 네. 특징주 정리가 정말 명쾌하게 되어 있죠. 태양광과 풍력에너지 그리고 AI 그리고 또 지역 화폐까지 싹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좋아요. 잠깐만요. 지주사까지도 대단한데요. 슈팅스타님은 정말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남겨주시고 거기서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지를 않으시는군요. 두 가지를 좋습니다. 다 가져가고 계시네요. 예. 자, 그러면 저희 또 종목 진단을 해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을 해볼까요? 네. 유튜브 보리님의 종목 한번 체크해 볼게요.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거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자, 매수 가격이 최근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11,910원입니다. 10% 비중이고요.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 나올 법도 한 게 차트를 보면요. 계속 옆으로 그렇죠. 이렇게 갑니다. 사실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한 번 더 움직이면 또 가뿐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자, 얘도 정책주로 묶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기대감으로 매수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보면 좀 약간 답답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다른 종목들이 가파르게 움직이니까 더 안달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갤럭시아 머니트리 지금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예, 갤럭시아 머니트리 11,900원에 사셨으면은
언제 매수하셨냐면은 2023년도에 매수하셨나요? 한 1년이 넘게 지금 가지고 계신 건데, 이제 갤럭시아 머니터리는 예전에는 뭐로 움직였냐면은 STO 토큰 증권 테마로 움직였던 종목이고요. 오늘 이제 움직이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뭐 정부의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살짝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STO 쪽하고 스테이블 코인 쪽하고 둘 다, 법제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STO 쪽은 원래 이제 대선 전에 계엄령 이전에 한창 양당이 법안화를 막 추진을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계엄령 선포가 되면서 얘기가 쏙 들어가고 하긴 하지만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STO 쪽으로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그 스테이블 코인 쪽은 만약에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하게 된다면은 그 국채 수요를 쫙 빨아들일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채 수요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대응하는 측면에서라도 스테이블 코인을 해서 우리나라 한국의 국채 수요도 상당 부분 좀 수요를 발생을 시켜야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둘 다 앞으로 이제 법제화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뭐 기왕에 물려 계신 지가 1년 훨씬 넘었는데 지금 와서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또 그동안에 죽었던 모멘텀이 조금씩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은 일단은 뭐 10,000원 정도까지는 일단은 갈 것 같은데 넘을 수도 있고요. 근데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는 잘 우리가 판단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뉴스에서 스테이블 코인 또는 뭐 STO 얘기 나오면서 슈팅이 한번 나오면은 한 20% 이상은 하루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상승폭이 한 20% 이상 나오는 날 팔고 나온다 생각하시고 지금은 좀 보유를 하실 만한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갤럭시아 머니트리 살펴드렸습니다. 이거 지금 보니까 매수하신 지가 제법 된 것 같긴 하네요. 정말 오래됐어요. 그러니까요. 자, 보유를 좀 해보시면서 손실을 많이 하고 나오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갤럭시아 머니트리까지 살펴드렸고요. 자, 지금 보니까 채팅창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는 분, 물된 동사님, 리노가 잘 가네요. 리노공업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빈님께서 큐렉소, 알테오젠 등은 실적주, 테마주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그리고 위고비와 관련해서 또 아재 개그가 올라와 있거든요. 프레젠트님, 이게 뭐죠? 읽어야 할까요? 위 입장에서는 빠지면 고비라서 위고비인가? 아하. 그렇습니다. 약간 알겠습니다. 좀 터지긴 했는데 뭔가 약간 이 터졌다는 사실이 약간 좀 치욕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또 계속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뭐 할까요? 네, 이번에는 저희가 아까 댓글에서도 확인해봤듯이 매수 문의가 올라왔습니다. 예. 바로 펩트론에 관해서 올라왔는데요. 오늘 펩트론이 바로 하한가로 직행을 하면서 현재 구간에도 여전히 하한가 지켜내고 있는 모습이고 이게 왜냐하면 일라이릴리가 최근에 다른 기업이랑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 네. 펩트론의 입지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단숨에 이렇게 하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펩트론 입장에서는 기술성 평가는 지금도 순항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았던 만큼 오늘 이 하한가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펩트론 지금 접근해도 괜찮은 걸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제 나온 뉴스를 보면은 카무루스라는 회사하고 계약을 체결을 했다. 근데 카무루스가 하는 거하고 펩트론이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걸 지금 하고 있어요. 비슷한 걸 하고 있는데 비만치료제 쪽에 장기 지속형 비만치료제 쪽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일라이릴리가 카무루스하고 장기 지속형을 기술 계약을 체결해서 그쪽으로 개발을 할 텐데 굳이 또 펩트론하고 똑같은 부분을 또 계약 체결을 할까? 이런 이제 의구심이 들죠. 그래서 펩트론 팽당했다. 그래서 던지자 하면서 지금 던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과연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전개가 될지 물론 펩트론 회사 측에서는 우리 기술은 순항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지금 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카무루스 쪽에 기술은 우리랑 다른 기술이야. 그러니까 일라이릴리가
카무루스하고 했다고 해서 우리하고 안 할 이유가 없어. 이제 이렇게 이제 방어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그거를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냥 마냥 불안하죠. 그래서 과연 여기서 사는 게 옳은 일이냐? 물론 이제 뭐 공격적으로 단타를 잘하시는 분들은 뭐 핫다라 그러죠. 우리가 하한가 따라잡기 해서 뭐 내일 수익을 내보자 하는 마음으로 들어갔다가, 단타를 잘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내일 또 빠지게 되면은 어떤 가격대 어떤 자리에서 또 물타기를 해가지고 또 빠져나오고 수익을 내고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유연하게 그걸 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제 고수들이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야, 오늘은 하한가 왔으니까 내일은 한번 또 한번 상한가 나오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들어갔다가 잘못해서 내일 한번 또 빠져버리면 이거는 또 굉장히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방송에서 뭐 매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단지 이제 지금 이거 문의하신 분이 나는 좀 이런 경험이 많다. 이런 뭐 하한가 따라잡기 같은 것도 많이 해봤고 뭐 해서 빠져나올 수도 있고 뭐 안 되면은 팔고 나오지 뭐 손실 보고 뭐 이런 마음이시라면은 한번 뭐 그 공격적으로 모험 해볼 만한 기법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기법 자리이긴 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기 사주 된다라고까지는 제가 방송에서 차마 이야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나는 고수다 하시는 분들은 따라잡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전략으로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함께해 주신 신기수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봐드렸고요. 자, 이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랭킹쇼 주제 1위와 2위까지 공개해드리죠. 코스피 연간 상승률 기준으로 가장 높게 솟구쳤을 때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위와 2위를 동시에 공개하겠습니다. 와, 언제일까요? 자, 1위는 바로 그렇죠. 2020년. 2020년 여러분 기억하시죠? 코로나19로 정말 엄청난 유동성이 공급됐던 바로 그때입니다.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예전 코드 이야기를 했지만 네. 삼성전자가 뭐 더블을 가고 이랬던 그때죠. 시기가 바로 2020년에서 21년 그 사이 아니겠습니까? 2020년이 가장 크게 올랐던 한 해였습니다. 한 해 동안 30%가 넘게 올랐고요. 그리고 2010년이 2위입니다. 2010년이 어떤 시기인지 기억하실까요? 2010년이요? 2010년이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그때 정말 많이 내려갔다가 반등이 나왔던 시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0년과 2010년까지 챙겨봤고요. 자, 그리고 올 한 해 남은 기간 동안에 이 기록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새롭게. 그러니까요. 내년에는 2025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렇게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랭킹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달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